원장님은 어디 성형하고 싶으신 데 없으세요? 라고 가끔 질문들을 하셔서 오늘은 제 얼굴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제일 처음에 눈에 보이는 건 나이 들어 보이네요. 왼쪽 눈은 쌍꺼풀이 있고 오른쪽 눈은 쌍꺼풀이 없어서 항상 사진을 찍으면 오른쪽 눈이 좀 졸려 보이고 덮여 보이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 눈만 왼쪽 눈처럼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눈 밑에 다크서클이 좀 심해서 항상 이제 좀 퀭한 느낌이 좀 나죠. 사실 요 다크서클에 대한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뾰족한 그런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IPL이나 토닝 레이저 같은 걸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피부 톤이 좋아질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피부 두께가 좀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잔주름이 잘 생기는 편은 아닙니다. 그런 건 좀 장점이고, 제 얼굴에서 항상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제 인상을 쓰고 있겠죠. 그래서 이 미간에 주름이 좀 패일 수밖에 없는데, 이 미간 주름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간에 보톡스를 맞고 있습니다. 다음에 전체적인 얼굴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제가 미리 CT를 촬영을 했었습니다. 제 얼굴 CT를 이렇게 같이 보실 건데, 일단 전체적인 이 뼈에서 나타나는 느낌은 얼굴이 좀 긴 편이다. 하지만 실제로 제 얼굴을 보면 이렇게 긴 느낌이 안 나죠. 좀 살집이 있어서 그렇고, 실제 이 안에 있는 뼈의 윤곽의 모양은 조금 긴 편입니다. 그래서 제가 20대 때 살이 좀 빠져 있을 때에는 얼굴이 조금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. 정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측면이나 대각선에서 봤을 때 이마가 좀 누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위쪽 라인의 이마에 볼륨을 좀 주면 조금 더 이마가 반듯하게 서 보여서 조명을 받았을 때도 좀 더 빛이 나고, 이 눈썹뼈가 조금 튀어나와서 강해 보이는 인상도 좀 더 부드럽게 순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게 제 얼굴에서 보이고, 두 번째 코는 사실은 좀 복코죠. 코끝이 좀 둥글고 콧볼의 두께도 좀 있는 편이고, 실제로 눈썹뼈에 비하면 미간 콧대가 이렇게 좀 낮은 편이죠. 그래서 만약 코 성형을 한다면 이 콧대를 조금 더 세워주면서 뭉뚱한 코끝을 조금 더 날렵하고 좀 오똑하게 해주면 좀 더 잘생겨 보일 것 같네요. CT를 통해서 또 제가 항상 영상으로 설명드렸던 이 코 쪽의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, 제 코의 비중격 연골 사이즈는 꽤 큼직하네요. 거의 뭐 3 곱하기 4cm가량, 굉장히 큼직한 비중격이고, 실제로 제 코를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에도 이 비중격이 끝에서 아주 잘 만져져요. 그러니까 저는 제 코 성형을 할 때 제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세월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좀 패여 보이죠. 팔자 밑에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는 이 부위도 좀 보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당겨주는 리프팅 수술을 좀 해주면 좀 더 어려 보이고 동안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실리프팅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실리프팅과 함께 이렇게 좀 탄력이 없고 처져 보이는 이런 부위에다가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하이프 그런 레이저를 같이 동시에 해주면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중턱이 좀 보이는데, 그래서 턱선이 좀 둔탁해 보이죠. 뭐 지방 흡입 정도까지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사각턱의 뒤턱 부위는 좀 있는 편이네요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이 부위는 이렇게 좀 넓게 보이는 이유가 이 사각턱의 각 때문이고, 이 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옆 대각선 이 옆 얼굴이 좀 넓어 보일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봤을 때 이 부위가 좀 이렇게 커 보이는 느낌이 이 윤곽의 뼈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턱 근육이 조금 발달해 있는 편이라서 조금 더 가벼워 보이는 얼굴을 위해서 턱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맞고 있고, 그 다음 아무래도 이 얼굴이 좀 깨끗해 보이려면 전체적인 피부톤이 좀 균일해야 되는데, 지금 보면 곳곳에 좀 잡티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거뭇거뭇 모공들과 이 모낭들이 좀 보이니까 제모라든지 이런 잡티 제거술을 같이 하면 얼굴이 훨씬 더 환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. 시간이 될 때 가끔 뭐 슈링크나 울세라 피부 관리 같은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. 성형외과 원장님들은 수술 안 하시나요? 부작용 때문에 걱정돼서 수술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, 레이저 이런 시술들은 꾸준히 좀 받아왔었고, 수술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을 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쌍꺼풀 수술, 눈 밑에 하안검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재배치, 실리프팅, 복부 지방 흡입 이런 거 좀 하고 싶거든요. 나중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꼭 하려고 저는 계획 중이고, 사실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서 제 나이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셔서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되셨는데 아직 필드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래도 환자분들을, 고객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술들 많이 하세요. 그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에게 돌아가면서 수술도 서로 해주고 품앗이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성형외과 의사들도 수술을 하고 있다. 수술이 안 되면 시술이라도 받고 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드리고자 제 얼굴로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. 오늘의 영상이 성형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